그날 밤, 나는 병원 복도에서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소리쳤다. 절대 안 돼요. 내 아이들을 왜 당신 딸 것과 바꾸라는 거예요? 이건 미친 짓이에요. 하지만 아내는 그 자리에 서서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내 분노가 그녀의 죄책감에 스며드는 듯이 그 순간 나는 가족이라는 단어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를 들었다. 내 쌍둥이 아기들이 태어난 지 겨우 사흘 만에 이 세상이 나를 배신한 순간이었다. 내 이름은 김민준이다. 서울의 평범한 IT 회사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는 32살 남자. 결혼한 지 3년, 아내 지은과는 대학 동아리에서 만났다. 그녀는 조용하고 착한 여자였고 나는 그 안정감에 끌렸다. 하지만 결혼 후 시어머니의 그림자가 우리 삶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전통적인 한옥에서 자란 분으로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셨다. 아내가 막내딸이었고 위에 언니가 있었다. 언니는 결혼 후 미국으로 이민 갔지만 최근에 이혼하고 돌아와 시어머니 집에 얹혀 살고 있었다. 언니의 쌍둥이 딸들은 건강했지만 우리 쌍둥이는 태어날 때부터 한 아이가 심장 문제로 고생했다. 그날 아침 병원에서 퇴원 준비를 하던 중 시어머니가 갑자기 나타났다. 민준아, 잠깐 이야기 좀 하자.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우리는 병원 카페로 갔고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직설적으로 말했다. 언니 쌍둥이랑 내 쌍둥이 바꾸자. 언니 애들은 건강하고 내 애 중 하나는 약하잖아. 언니가 미국에서 살았으니 그 애들 데리고 다시 가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어. 내 애들은 내가 키워줄게. 나는 순간 멍해졌다. 내 귀를 의심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 하지만 그녀는 태연하게 계속했다. 생각해봐. 내 애 중 약한 애는 언니가 미국 병원에서 치료받게 해주면 살 수 있어. 그리고 건강한 애는 내가 키우고. 하지만 언니 애들은 언니가 혼자 키우기 버겁잖아. 가족끼리 돕는 거지. 그 말 속에 숨겨진 진심이 느껴졌다. 시어머니는 늘 언니를 더 아꼈고 아내를 이 막내로만 봤다. 내 아이들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그 이기심이 내 가슴을 찔렀다. 집으로 돌아온 후 나는 지은에게 따졌다. 너도 들었지? 어머님 그 말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 지은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오빠, 어머니 말씀대로. 어쩌면 나을지도 몰라. 그 순간 내 세계가 무너졌다. 아내가 내 편이 아니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영향 아래에서 자신의 아이들조차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내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소용돌이쳤다. 왜 나를 배신해? 우리 아이들이잖아. 하지만 말로 나오지 않았다. 대신 나는 방문을 쾅 닫고 나왔다. 그날 밤 나는 혼자 거리를 걸었다. 서울의 네온사인이 내 얼굴을 비추었지만 마음은 차가웠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가족을 버린 기억이 떠올랐다. 나는 그때부터 가족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그런데 이제 내 가족이 나를 버리려 한다. 이대로 둘 수 없어. 아이들을 지켜야 해. 결심이 섰다. 다음 날 나는 변호사를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시어머니의 요구는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미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다. 병원 기록을 확인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우리 쌍둥이 중 건강한 아이의 혈액형이 나와 지은의 것과 맞지 않았다. 이게 어떻게? DNA 검사를 의뢰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건강한 아이는 내 자식이 아니었다. 지은의 불륜. 아니, 더 깊었다. 시어머니가 과거에 언니와 아내를 혼동하며 키운 비밀이 있었다. 아니, 그건 내 착각이었다. 실제로 지은은 언니의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일 수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내 머리가 복잡해졌다. 이 가족은 뭐야? 모두가 속이고 있어? 나는 지은을 추궁했다. 솔직히 말해. 아이들 혈액형이 왜 안 맞아? 그녀는 울면서 고백했다. 오빠, 미안해. 어머니가. 언니 애를 나한테 떠넘기려 했어? 하지만 난 몰랐어. 거짓말이었다. 그녀는 알면서도 침묵했다. 내 분노가 폭발했다. 배신자야. 너 때문에 아이들이 위험해.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 참았다. 시어머니는 다음 날 다시 왔다. 결정했니? 바꾸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법적으로 막을게요. 그렇게 싸움이 시작됐다. 시어머니는 언니를 앞세워 압박했다. 언니는 동생아, 내 애 데려가서 미국에서 키울게. 내가 고생 안 해라고 설득했다. 하지만 내 귀에는 위선으로 들렸다. 너희들은 아이들을 물건처럼 봐내. 내심 독백이 끝없이 이어졌다. 나는 왜 이 가족에 들어왔을까? 사랑 때문에. 이제 사랑은 증오로 변했어. 매일 밤 아이들 울음소리가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약한 아이는 수술이 필요했다. 돈이 없었지만 나는 야근을 해서라도 모았다. 한 달 후 상황이 악화됐다. 시어머니가 병원에 와서 간호사에게 이 애들은 내 손녀딸들이야. 바꿔서 데려갈게 라고 말했다. 병원은 혼란에 빠졌다. 나는 경찰을 불렀다. 유괴 시도예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가족 일인데 왜 그래? 라고 웃었다. 그 웃음이 내 영혼을 갉아먹었다. 이 여자는 괴물이야. 지은은 여전히 중립을 지켰다. 오빠, 어머니 뜻대로 해. 우리 가족이잖아. 그 말에 나는 그녀를 처음으로 때리고 싶었다. 내 독백이 깊어졌다. 왜 나만 싸워? 아이들은 내 피부치인데 친구들에게 털어놓았지만 그들은 한국 가족 문화야. 참아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나는 참을 수 없었다. 변호사와 상담했다. 양육권 소송을 걸어요. 하지만 지은이 반대하면 어렵다. 그녀는 어머니 편이었다. 배신의 깊이가 이 정도일 줄이야. 나는 밤새 계획을 세웠다. 아이들을 데리고 도망칠까? 아니, 그건 범죄다. 대신 증거를 모으기로 했다. 시어머니 집에 몰래 갔다. 그녀의 일기장을 발견했다. 언니 애들이 더 소중해. 지은 애는 약해서 안 돼. 그 글을 읽으며 눈물이 났다. 이런 차별이 가족인가? 나는 복사해서 지은에게 보여줬다. 그녀는 충격받았지만 여전히 어머니 마음 이해해라고 말했다. 내 절망이 커졌다. 너는 어머니의 꼭두각시야. 그렇게 첫 번째 파일이 끝난다. 싸움은 점점 격렬해졌다. 시어머니는 매일 전화를 걸어 민준아, 생각 바꿔. 언니가 내 애 데리고 미국 가면 치료받을 수 있어 라고 압박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언니의 쌍둥이는 건강하지만 그녀의 삶은 엉망이었다. 이혼 후 알코올 중독 증세가 있었고 시어머니는 그걸 숨기려 했다. 아이들을 그런 사람에게? 절대 안 돼. 내 내심이 소리쳤다. 지은과의 대화는 전쟁 같았다. 오빠, 왜 어머니를 적대시해? 가족인데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나는 차갑게 말했다. 가족. 내 어머니가 내 아이를 훔치려 해. 너는 왜 막지 않아?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가 결정하시면 따라야 해. 한국에서 시어머니 말씀은 법이야. 그 문화적 압박이 나를 질식시켰다. 이게 21세기인가? 여전히 봉건 시대야? 내 독백이 끝없이 이어졌다. 지은아, 너는 왜 이렇게 약해? 사랑했던 너가 이제 증오스럽다. 직장에서 집중이 안 됐다. 상사가 요즘 왜 그래? 라고 물었지만 털어놓을 수 없었다. 대신
온라인 커뮤니티에 익명으로 올렸다. 시어머니가 쌍둥이 바꾸자고 해요. 어떻게 하죠? 댓글은 분노로 가득했다. 이혼하세요. 경찰 신고. 그 말들이 내 결의를 다졌다. 언니가 직접 왔다. 민준 오빠, 미안해. 하지만 어머니 말씀대로 해. 내 애들 내가 키우면 좋을 거야. 그녀의 눈은 피곤해 보였다. 나는 물었다. 언니, 정말 아이들 생각해서 그래? 아니면 어머니 때문에? 그녀는 침묵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했다. 시어머니의 조종 아래 가족 모두가 인형이었다. 나는 이 인형극에서 벗어나야 해. 아이들 상태가 나빠졌다. 약한 아이가 발작을 일으켰다. 병원으로 달려가 수술을 했다. 비용은 5천만 원. 나는 대출을 받았다. 시어머니는 바꿨으면 이런 고생 안 했을 텐데 라고 비아냥거렸다. 그 말에 내 혈관이 터질 듯 했다. 당신 때문에 이 지경이야. 지은은 병원에서 울었다. 오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처음으로 그녀의 약한 고백이었다. 하지만 늦었다. 나는 DNA 결과를 공개했다. 건강한 아이는 내 자식이 아니야? 지은아, 설명해. 그녀는 무너졌다. 오빠, 병원에서 실수한 거야. 어머니가 조작했어. 충격이었다. 시어머니가 병원 직원과 짜고 아이들을 바꿔놓으려 했던 거다. 이건 범죄야. 나는 증거를 모았다. 녹음기, 일기, 병원 기록. 소송을 준비했다. 변호사는 장유권과 이혼 소송 동시에 가요라고 조언했다. 지은은 반대했다. 오빠, 제발. 가족 깨지게 하지 마. 하지만 나는 말했다. 이미 깨졌어. 내가 선택한 거야. 왜 내 내심이 울부짖었다. 아이들만 지키면 돼. 나머지는 버려. 언니가 중재하려 했지만 그녀도 시어머니 편이었다. 한밤, 시어머니가 집으로 쳐들어왔다. 아이들 데려갈게. 그녀는 언니와 함께 왔다. 나는 문을 잠그고 경찰을 불렀다. 침입이에요. 경찰이 왔지만 가족 분쟁으로 치부했다. 한국 경찰의 한계였다. 법이 나를 보호하지 않아. 절망 속에서 나는 친구 집으로 아이들을 옮겼다. 다음 날 지은이 사라졌다. 그녀는 어머니 집으로 갔다. 전화로 곧바 아이들 데려와. 바꾸자라고 말했다. 내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너마저 배신의 깊이가 끝이 없었다. 나는 혼자 울었다. 왜 나만 고통받아? 아이들은 무슨 죄야? 계획을 바꿨다. 미디어에 제보했다. 시어머니의 아이 교환 요구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다. 온라인에서 논란이 됐다. 미친 가족. 이혼하세요. 지은은 충격받아 돌아왔다. 오빠, 왜 그래? 우리 사생활이야. 나는 말했다. 내가 막지 않았으니까. 그녀의 눈에 후회가 보였다. 처음으로. 어쩌면 변화할 수 있을까? 하지만 시어머니는 포기 안 했다. 그녀는 변호사를 고용했다. 양육권 소송 걸어요. 법정 싸움이 시작됐다. 증언대에서 시어머니는 아이들 위해 한 말이라고 변명했다. 하지만 내 증거가 빛났다. 판사는 비상식적이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지은의 증언이 중요했다. 그녀는 망설였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무너졌다. 드디어 외내 승리였다. 하지만 상처는 깊었다. 아이들은 회복됐다. 약한 아이가 건강해졌다. 나는 지은과 대화했다. 우리 다시 시작할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 오빠. 이혼하자. 예상치 못한 말이었다. 배신의 끝인가? 하지만 이해했다.
그녀는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내 독백이 조용해졌다. 홀로서기야. 아이들과 함께 그렇게 두 번째 파일이 마무리된다. 이혼 소송이 진행됐다. 법정에서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 영향으로 잘못했어요 라고 증언했다. 시어머니는 분노했다. 내가 왜 배신해? 그 외침이 코어트룸을 울렸다. 나는 조용히 지켜봤다. 이제 끝나 하지만 아니었다. 시어머니가 새로운 카드를 꺼냈다. 민주는 불륜을 저질렀어. 증거 있어? 거짓이었다. 그녀는 내 회사 동료와의 사진을 조작했다. 이런 더러운 수작. 변호사가 반박했지만 여론은 흔들렸다. 온라인에서 남편도 문제 있어 라는 댓글이 달렸다. 내 명예가 실추됐다. 왜 나를 이렇게 괴롭혀? 독백이 다시 시작됐다. 직장에서 해고 위기에 처했다. 상사가 이미지 문제야 라고 말했다.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나는 증인들을 모았다. 병원 직원이 시어머니가 압박했다라고 증언했다. 언니도 결국 털어놨다. 어머니가 강요했어요. 가족의 균열이 드러났다. 시어머니는 고립됐다. 그녀는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성 심장마비. 방문했다. 그녀는 약해진 목소리로 민준아, 미안해. 언니를 너무 아껴서 라고 말했다. 그 말에 내 가슴이 아팠다. 당신도 피해자인가? 세대적 트라우마, 한국 가족의 어두운 면이 보였다. 어머니 세대는 차별과 희생으로 살았다. 하지만 나는 용서할 수 없었다. 아이들은 내 거예요. 지은과 마지막 대화. 오빠, 나 어머니 없이 살 수 있을까? 그녀의 불안이 느껴졌다. 나는 말했다. 너 스스로 선택해. 그녀는 이혼에 동의했다. 양육권은 나에게 왔다. 승리지만 빈승리야. 아이들과 새 삶을 시작했다. 작은 아파트로 이사. 하지만 시어머니의 그림자가 남았다. 그녀는 퇴원 후 언니와 함께 미국으로 갔다. 새 출발시라고 편지가 왔다. 도망친 거지은의 내심이 비아냥거렸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나는 그들에게 솔직히 말했다. 가족은 혈연이 아니야. 사랑이야. 새 여자가 나타났다. 회사 동료 수진. 그녀는 내 이야기를 듣고 강해졌네 라고 말했다. 로맨스가 싹 텄다. 하지만 과거가 발목을 잡았다. 지은이 갑자기 나타났다. 오빠, 아이들 보고 싶어. 그녀는 변했다. 어머니 없이 독립했다. 미안해, 이제야 깨달았어. 갈등이 재점화됐다. 아이들 만날 권리 있어. 법적으로 맞지만 내 마음은 복잡했다. 배신자를 믿을 수 있을까? 수지는 조심해라고 조언했다. 시어머니가 뒤에서 조종하는 게 아닌지 의심됐다. 조사했다. 그녀는 미국에서 돌아왔다. 손주들 보고 싶어. 재회. 시어머니는 변했다. 민준아, 잘못했어. 용서해줘. 눈물이 진심처럼 보였다. 하지만 나는 말했다. 아이들 위해 멀리하세요. 그녀는 울었다. 연기인가? 지은은 중재했다. 어머니 진심이야. 가족 모임. 긴장된 분위기. 아이들이 할머니라고 물었다. 시어머니는 선물을 주며 미안해라고 반복했다. 내 독백 용서할까? 아이들을 위해 점점 마음이 누그러졌다. 하지만 언니가 폭로했다. 어머니가 여전히 바꾸려 해. 충격. 시어머니의 일기에서 기회되면 다시 라는 글이 변하지 않았어. 나는 모두를 추방했다. 영원히 안 봐. 이지은은 울며 떠났다. 이제 끝이야. 수진과 결혼 준비. 새 가족. 하지만 과거가 꿈에서 나타났다. 왜 용서 못해?
자책했다. 심리 상담 받았다. 트라우마예요. 치유 과정. 아이들과 여행. 제주도에서 바다 보며 아빠 사랑해 라는 말에 눈물. 시어머니의 소식. 그녀가 병들었다. 지은이 마지막으로 봐줘라고 부탁. 갔다. 병상에서 그녀는 민준아, 내 잘못으로 가족 망쳤어. 용서해, 진심이었다. 나는 손을 잡았다. 용서할게요. 하지만 아이들은 내 거예요. 그녀의 죽음. 장례식에서 가족이 모였다. 언니는 미안해 라고 사과. 지은과 나는 친구로 남았다. 화해의 시작, 내 삶이 안정됐다.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랐다. 새로운 시작이었지만 여운이 남았다. 수진과 결혼했다. 그녀는 아이들을 사랑했다. 우리 가족이야, 그 말에 안도했다. 하지만 밤마다 과거가 스멀스멀 올라왔다. 시어머니의 요구, 지은의 배신, 독백이 괴로웠다. 아이들 중 약했던 아이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다. 엄마가 없어서라는 이유. 내 가슴이 찢어졌다. 내 탓인가, 지은에게 연락했다. 아이들 만나러 와. 이 그녀는 왔다. 변한 모습. 오빠, 고마워. 시어머니의 유산. 그녀는 유언으로 손주들에게 돈을 남겼다. 하지만 조건, 언니 쌍둥이와 공유. 여전히 차별 거부했다. 언니가 소송 걸었다. 공평하게 법정 다시. 유언 무효 판결. 언니의 고백. 어머니가 나를 강요했어? 나도 피해자야. 그녀의 삶을 들었다. 어린 시절 차별, 이혼의 아픔. 공감됐다. 모두가 상처받았어. 화해. 언니와 아이들 만남. 지은과 수진의 만남. 어색했지만 아이들 위해 협력. 새 가족 형태. 한국 사회에서 비전통적이지만 나아갔다. 내 내심, 가족은 재정의할 수 있어. 아이들 졸업식. 모두 모였다. 언니, 지은, 수진. 시어머니 사진 앞에서 할머니, 감사해라고. 눈물의 화해. 하지만 드라마는 끝나지 않았다. 언니의 쌍둥이 중 하나가 병들었다. 심장 문제, 아이러니. 그녀가 내 아이 치료법 알려줘 부탁. 도왔다. 순환인가? 내 삶의 교훈. 용서가 힘이다. 이 책 쓰기 시작. 가족의 배신과 화해 베스트셀러. 사람들 공감. 마지막으로 아이들과 산책. 아빠, 행복해? 응, 이제야. 약 452초, 토이 캔도 친더 2000, 에넝식스통, 토이 애쉬 에모롱. 툭티 에모롱, 아이들 성장 과정 더 자세히, 내 독백 더 깊게. 아이들이 10살이 됐다. 학교에서 왜 엄마가 2명이야? 물었다. 설명했다. 사랑은 다양해. 그들은 이해했다. 수지는 임신했다. 새 아기. 기쁨. 지은은 재혼. 행복해. 그녀의 남편과 만남. 아이들 아버지로서 감사. 어색한 평화. 언니는 사업 성공. 과거 잊자. 가족 모임 정기화. 내 독백. 드라마 끝났어. 이제 평화. 하지만 삶은 계속. 시간이 흘렀다. 아이들이 청소년이 됐다. 쌍둥이의 성격 차이. 건강했던 아이는 활발, 약했던 아이는 내성적. 아빠, 왜 우리는 다르지? 물었다. 솔직히 말했다. 삶이 그래? 수진과의 삶 안정. 하지만 지은이 암 진단. 오빠, 아이들 봐줘. 그녀의 부탁. 도왔다. 병원 동행. 미안해. 과거의 그녀의 눈물. 치료 과정.
가족이 뭉쳤다. 언니도 왔다. 동생아, 미안, 자매 화해. 지은 회복. 새 3살개, 내 내심, 용서의 힘. 아이들 대학 입학. 자랑스러움. 아빠 덕분. 새로운 위기. 약한 아이가 사고. 수술 필요, 비용 문제. 가족이 모금. 시어머니 유산 사용. 회복 후, 아이 아빠, 사랑해. 내 삶 반성. 드라마가 나를 강하게 만들었어. 최종 결말. 아이들 독립. 나와 수진 은퇴. 평화로워. 지은과 언니 모두 행복. 가족 모임에서 과거 잊자. 내 독백, 배신에서 화해로. 그게 삶. 의미, 가족은 혈연이 아닌 선택과 용서.